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제31강 시간으로서 4. 벌칙, 행정별 1. 행정형벌, 징역형 또는 벌금형 2. 행정질서벌,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행정형벌입니다. 행정형벌. 자, 행정형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 또 하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3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냐면, 첫 번째는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즉,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를 말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비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거짓 등록자예요. 세 번째는 금지행위 1을 말합니다. 금지행위 1 중에 앞부분 그 뒷부분 있죠. 금지행위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매무수고, 한번 끌어주고, 관직상투, 부당. 그래서 뒷부분에 있는 게 무겁다 그랬죠. 관직 쌍투 부단. 이거 암기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네 번째 금쟁이 2 있죠. 금쟁이 2는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안, 허, 가, 표시. 요 5가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크게는 4가지인데,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무등록 중개업자, 거짓 등록. 요 한 가지 사항이지만, 요 세 번째는 관련 증서, 직접 거래 쌍방, 쌍방 대리, 부동산 투기 조작, 부당 이익, 단체 구성. 이거 다 개별 사항입니다. 개별 사항. 그리고 앙커가 표시는 역시 그 안내문,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가격, 그 다음에 표시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 5가지 사항. 이거 다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요거를 꼭 암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하실 때 무, 거, 관직상투보다 안커가 표시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이 나머지는 1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두 번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 대여받은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제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이런 겁니다. 양.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유사한 명칭. 자, 세 번째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거나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그래서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 두 군데 이상 소속된 자. 네 번째는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입니다. 개설 등록을 2군데 가서 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소를 2군데 둔 거. 그래서 이중으로 중개사무소를 등록을 하거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나는 하고 하나 안 했어. 그럼 2개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번째, 임시. 임시. 떴다방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언론에 나오는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그리고 6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명칭.
뭐 공인중개 뭐 이런 식으로 유사한 명칭 쓰는 것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자. 즉, 그 생활정보제 같은데 에다 광고를 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광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이 광고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한 자. 맨 처음에 양도 대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고 이거는 등록증이에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사무소 등록증. 다음 이렇게 양도 대여한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 대여받은 자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 다음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한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를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제공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비밀 누설하면 안 됩니다. 중개업 하던 사람은 중개와 관련된 업무 비밀 누설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무수거입니다. 매무수거 중개업자,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금지행위 있죠. 금지행위 앞부분 매무수거,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무등록 중개업자가 협조하는 거, 중개보수 초과받는 거, 거짓된 정보 제공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역시 이것도 중요 글자 정도는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행정질서벌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태료 부과 첫 번째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첫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자, 거짓 신고. 두 번째는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등 신고를 하는 행위. 거짓으로 해제 등 신고를 하는 행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입니다.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부동산 거래의 신고 내역 조사 시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 중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일 세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두 번째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첫 번째, 앞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요. 두 번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첫 번째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자. 자,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자. 자, 1의 2입니다. 법률이 개정되면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2의 2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자, 모니터링 관련 자료입니다. 모니터링 자료. 이거 제출하지 아니한 자. 자, 1의 3입니다. 1의 3.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자, 역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 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는데 그것 따르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관련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자, 1의 4입니다. 1의 4. 운영 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 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한 자. 그래서 운영 규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운영 규정 위반. 1-5입니다. 다음 1-5. 성실 정확하게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자, 이건 확인 설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확인 설명을 성실하게 하지 아니한 자. 자, 두 번째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자,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쪽에 쓰겠습니다. 세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거짓, 이게 신고입니다. 거래 신고. 신고 요구.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하여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거짓 신고, 조장 또는 방조한 자. 자, 다섯 번째. 부동산 거래의 신고 내역 조사 시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아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있었죠? 여기에 들어가는 거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예요. 외의. 그 밖의 자료라는 얘기죠. 이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자, 5의 2입니다. 5의 2.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자, 연수교육 받지 아니한 자. 자, 여섯 번째, 감독상의 명령 등의 규정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조사,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거래 정보 사업자. 자, 감독상 명령 위반입니다.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음 일곱 번째.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협회. 자, 이거 공제사업과 관련된 거니까 협회죠. 공제사업 공시규정 위반. 자, 여덟 번째는 공제사업에 대한 국장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협회. 역시 공제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아홉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의 명령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조사,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공인중개사협회, 지부, 지회. 자, 역시 이 국장의 이번에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협회, 지부, 지회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2에서 5, 2부터 5까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자, 이렇게 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알아봤고 다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요 중요 문자 제가 적어놓은 거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자, 게시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두 번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그래서 사무소 명칭 관련 위반자입니다.
세 번째, 중개사무소에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네 번째,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 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자, 휴업을 하면 휴업을 신고를 꼭 해야 됩니다. 미리 해야죠. 5.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보증사항이죠.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그래서 손해배상과 관련된 겁니다. 손해배상 책임. 여섯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 취득 이내에 해야 됩니다.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서를 제출한 자입니다. 자격증 반납과 관련해서입니다. 일곱 번째,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이번에 등록증입니다. 그래서 대명, 전유, 손자 등 이거는 꼭 암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시험 문제 풀 때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두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참, 네 번째, 거짓 신고를 했을 때,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했을 때, 자, 이 거짓으로 한 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액이 있습니다. 취득한 가액. 자, 이 취득가액에, 몇 분의 몇? 100분의 5. 100분의 5 이하. 5%죠, 5%.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큰 거죠. 100분의 5면. 1억이면 500만 원입니다. 2억이면 1000만 원이고. 이 적은 금액 아닙니다. 그래서 꼭 100분의 5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요 거짓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나오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양벌 규정. 이건 법 제50조에 따로 있는데, 양벌 규정은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잘못했을 때, 즉,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밑에서 일하는 소속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 등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잘못해갖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 받으면 이 사람들만 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벌하는 거 외에 이들을 고용한 바로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뭐를 한다? 이때는 이 사람에게는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소속 공인중개사 등이 잘못했을 때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인데, 이들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면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 역시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개업 공인중개사 열심히 교육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 즉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열심히 게을리하지 않고 주의를 하고 그리고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는 벌금에 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판례에 만약에 소속공인중개사 등이 잘못해서 개업공인중개사 벌금을 받았어요. 그럼 이 벌금형을 받은 거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나 안 되나? 규정이 없거든요. 판례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결론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의 위반행위로 양별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즉 등록의 결격사유죠.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의 중개실무 제31강 시간이었고요. 4. 벌칙으로서 행정, 행부열과 행정 질서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